2021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동탄 아파트 2달 새 1.7억 빠져. 서울도 강남 마포 실거래가 하락. 수도권 아파트 매물총 14만 6,600건 쌓여 한 달 새 8% 증가. 동두천 직전 거래보다 10% 이상 하락. 화성 수천만원씩 뚝. 서울 관악구 집값 보합 전환. 강북권도 상승폭 크게 둔화.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세가 쪼그라들면서 경기 화성, 동두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들어섰다. 서울에서도 관악구가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상과 집값 급등 피로감 등이 영향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냉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대세 하락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6일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두천 일대 아파트에선 직전 거래보다 10% 이상 떨어진 거래가 늘고 있다. 서울도 외곽 및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이 임박한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외곽에서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경기도에서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반적인 대세 하락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변함이 없다며 대선 전 양도소득세 완화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 반도체 부동의 1위, 바이오 배터리 화장품도 수출 주력으로 부상. 반도체 수출 비중 19.7%, 삼성전자 연수출 1,100억 불 넘어. 차 내리막에서 반등,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 경쟁력 더 커져. 화장품 수출 첫 세계 5위권, 전기차 등 고부가 품목 약진. 올해 한국 수출이 6,400억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에서 회복된 덕분이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 3.1%에서 올해 5.9%로 급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미국은 6%, 유럽연합은 5%, 중국은 8%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서 26%에 이르는 수출 증가율이 달성이 가능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이 올해도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여기에 바이오, 화장품, 전기차, 배터리 등이 뒤를 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품목은 올해도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 중에서 반도체는 확실한 원톱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수출은 2011년 501억 달러, 2016년 622억 달러에서 올 들어 11월까지 1152억 달러로 껑충 뛰었다. 전통 주력 사업 외에 바이오, 농수산, 화장품 등 신수출 유망 품목들도 약진했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바이오 헬스, 2차전지, OLED, 농수산, 식품, 화장품 등은 모두 2018년 기록을 넘어 최대 수출 규모로 성장했다.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증가도 눈에 띈다. 올해 수출 단가는 2018년 대비 12.6%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LNG선, 전기차, OLED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커진 게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글로벌 교역 및 수요 확대 등으로 실물 경제 회복세가 지속돼 수출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액, 산업통상부 장관은 문승욱, 수출액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은 공급망 차질, 물류 대란 등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올해는 미국, 중국에 밀렸다. 반도체 AI 특화 미 엔비디아 질주, TSMC 삼성전자 공급망 직격탄, 중국 CATL 2차전지로 84% 올라, 배터리 분할 앞둔 LG화학 마이너스 15%, 네이버 페이, 제페토 힘입어 선전. 21년 전 세계가 팬데믹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선 한 해였다. 글로벌 기업은 메타버스부터 전기차까지 메가 트렌드가 될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LG화학 등이 대표 주자다. 주가를 통해 한국 기업의 상대적 성적표를 살펴봤다. 올해 국내 증시 침체로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패권은 미국 기업이 쥐고 있고 2차전지 부분에선 중국이 두각을 나타냈다. 메타버스 AI 탄, MS 엔비디아 반짝. 한국경제신문이 인터넷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분야에서 각국 대표주를 뽑아 수익률을 비교했다. 분야 국가별 시가총액의 가장 큰 종목을 선정했고 연초 이후 지난 15일까지 주가 등록폭을 조사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질주는 올해도 이어졌다. 미국과 한국의 인터넷 기업은 탄탄한 수익성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가 상승률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질주가 눈에 띈다. 올해 50.46%로 오르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클라우드 서비스 성장이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고 메타버스를 위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히자 신성장 동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진 결과다. 요즘 주가가 부진하지만 네이버도 32.48% 오르며 뒤쫓았다. 네이버페이 스마트 스토어 급성장이 주가를 받쳤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의 가치평가도 이어지며 기대치를 더 끌어올렸다. 2차 전기차와 2차전지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미국과 중국에 밀렸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테슬라는 CEO인 일론 머스크에 잇따른 지분 매도에도 38.31% 오르며 선두를 지켰다. 글로벌 2위 업체인 LG화학은 배터리 화재뿐만 아니라 물적 분할에 설립한 자회사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올해 주가가 14.93% 내렸다. 글로벌 3위 업체인 일본 파나소닉도 올해 2.56% 상승에 그쳤다. 자, 종합면. 올해 마지막 FOMC 페드 매파 변신 예고. FOMC 결과 16일 발표. 요일과 가장 매파적 전환될 것. 예상 웃돈 물가. 파월 연임 영향. 테이퍼링 3월 주기 종료 전망. 파월도 속도 높이는 게 적절. 바이든이 파월한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파월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 14일에서 15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기존의 2배로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테이퍼링 속도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 발표되는 점도표, 기준금리 전망표가 수년 만에 가장 매파적인 긴축 선호인 기조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스닥이나 기술주들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3일부터 엿새간 월스트리트저널 이코노미스트 4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FOMC가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FOMC에 대해 1980년대 이후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역사적인 정책 전환의 전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페드는 월 1200달러인 자산 매입 규모를 지난달과 이달에는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 이를 내년부터는 월 300억 달러로 줄일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결정됐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을 종료하게 된다. 수도꼭지를 콸콸콸콸 틀다가 그러니까 돈을 풀다가 돈을 풀어주는 속도를 늦춘다는 얘기고요. 제롬 파월 페드 의장도 지난달 30일 미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 경제가 매우 좋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강해지고 있다며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표가 나온 이후에 예상대로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실상 알고 보면은 파월이 뭐 좋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좋은 얘기는 없었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나스닥이 폭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 파월 의장의 연입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10월과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 CPI는 작년 동기보다 각각 6.2%, 6.8% 상승했다. 11월 CPI 상승률은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치였다. 10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는 작년과 같은 기간보다 4.1% 올랐다. 근원 PCE는 페드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로 올해 4월부터 페드의 목표치일 2%를 훌쩍 넘어섰다. 우리는 금리 인상 환경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 성장과 증시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며 경제를 탈선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